제2차 세계대전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 태평양 등지에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중심으로 한 주축국과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사이에 벌어진 세계 규모의 전쟁이다.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은 전쟁이다. 제2차 세계대전은 흔히 1939년 9월 1일에 일어난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이에 대한 영국과 프랑스의 대독 선전 보고에서 발발하여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으로 종결된 것으로 여긴다. 이 기간 동안 1941년 독일의 소련 공격과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계기로 발발한 태평양 전쟁 등의 과정을 거쳐 세계적 규모로 확대되었다. 전쟁은 독일과 이탈리아, 일본의 삼국 조약을 근간으로 한 주축국, 엑시스 파워제 진영과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 얼라이드 파워제 진영의 대립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전쟁의 경과에 따라 각 진영에 가담한 국가들은 변동이 있으며 중립을 표방한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실제로는 어느 한 진영에 적극 가담한 나라도 있다. 이 전쟁으로 세계에서 수천만에 이르는 인명 피해가 나타났으며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도 커다란 변동이 나타났다. 전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중국을 중심으로 1945년 10월 24일 국제연합이 창설되었으며 전후 경제 질서의 회복을 위해 1944년 체결된 브레튼우즈 협정으로 달러가 세계의 기축 통화로 자리를 잡음으로써 미국 중심의 경제체제가 성립하였다. 소련 군대가 주둔한 동유럽, 외몽고, 북한 등의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중국에서도 중국 공산당이 내전에서 승리하면서 세계는 미국과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동유럽, 중국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진영으로 재편되었다. 또한 1960년대까지 패전국의 지배 아래 식민지 상태에 있던 나라들도 상당수가 주권국가로 독립을 이루면서 국제관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1. 대전 전사 제1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 세계는 전반적 위기 단계에 돌입하였다. 더욱이 자본주의 제국의 발전의 불균등이 두드러졌고 1929에서 33년의 세계공황은 이와 같은 불균등에 근거하는 국제대립을 일거에 참여화시켰다. 즉 자본주의 열강의 블록화와 필수 경제적인 경향은 자본주의국으로서 기초가 약한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에게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일본은 국내 정책의 정돈 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1931년 9월 중국 동북에서 침략 행동을 개시, 1932년 만주국을 성립시켜 이 지역의 자본주의 발전의 기반을 얻으려고 하였다. 1933년 3월 국제연맹이 만주국을 부인하자 일본은 곧 연맹을 탈퇴하였다. 한편 독일에서는 국내 정치의 혼란 가운데에서 1933년 베르사유 체제 타파를 외치던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고 같은 해 10월 제네바 군축회의 결과에 불만으로 국제연맹을 탈퇴하였으며 1935년 3월에는 재군비를 선언, 1936년 3월 라일란트 비무장지대에 진주하여 로카르노 조약을 파기함과 아울러 베르사유 조약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이를 본 이탈리아는 1935년 10월 에티오피아에 침입하여 36년 5월에는 전토를 정복하였다. 이와 같은 침략의 확대, 전쟁 위기의 절박을 앞에 두고 반파시즘, 민주주의 옹호를 주창하는 민중의 반전운동도 활발해져서 이것을 배경으로 1935년 여름에 코민테른 제7회 대회는 인민전선의 결성을 제창, 1936년 2월에는 에스파냐에, 같은 해 6월에는 프랑스의 인민전선 정부가 성립되었다. 그러나 에스파냐에서는 독일의 노골적인 개입으로 내란이 벌어졌고 중국에서는 1936년에 시안사환 사건을 계기로 항일민족 통일전선이 결성되자 일본은 이를 응징한다는 명목으로 1937년 7월 전면적인 중일전쟁을 도발하였다. 1936년 11월 독일은 반공협정을 체결하였고 1937년 11월 이탈리아가 이에 가입하여 독, 2, 1, 3국은 반소를 공공연히 외쳤으며
이것을 구실로 하여 국내에서의 파시즘화와 대외 침략을 추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똑같이 공산주의를 겁내는 미, 영, 부의 지배층으로부터 그 침략을 용인받으려고 하였다. 미, 영, 부의 지배층은 일면으로는 독, 이, 일과 제국주의적 대립을 나타내면서도 일면으로는 이들 삼국의 창끝이 소련이나 식민지 민족해방운동회로 향해지는 한 이와 타협한다는 경향을 보였다. 1937년 11월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의 합병을 결의한 히틀러는 1938년 2월 1년의 인사이동으로 나치수 체제를 강화하고 같은 해 3월 오스트리아를 합병하였다. 이어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데텐 지방을 요구하여 전쟁의 위기를 조성하자 영국 총리 체인벌린은 1938년 9월 뮌헨 회담에서 체코슬로바키아로 하여금 수데텐 지방을 할양케 하였다. 이래하여 독일은 동, 중부 유럽 진출을 위한 전략적 지위를 확보하였으나 한편 국제연맹 또는 집단안전보장 체제는 붕괴되어 갔다. 소련은 독, 일의 연맹 탈퇴 후인 1934년 9월 국제연맹에 가입하여 집단안전보장 정책에 노력하게 되는데 체코슬로바키아와 상호 원조 조약을 맺은 소련이 뮌헨 회담에서 제외된 것은 리트비노프 외교의 기초가 상실된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에스파냐에서는 1939년 1월 독, 이가 원조하는 프랑코가 인민전선 정부를 타도했다. 1939년 5월 소련 외상 VM 몰로토프가 취임하여 무력 외교로 자국의 안전을 꾀하려 하였다. 1939년 3월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를 해체하고 이어 폴란드 회랑과 단체일을 요구하였다. 끝없는 히틀러의 요구에 영, 부에서도 유화정책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아져 양국은 폴란드의 원조를 약속하였다. 독일, 폴란드 간의 긴장 격화와 함께 영국은 대독 개전에 대비하여 소련과 교섭을 시작하지만 한편으로는 극비리의 독일과도 교섭하고 있었다. 뮌헨 회담 이래로 소련의 영, 부에 대한 불신은 숨길 수 없게 되었고 8월에는 영, 소교섭이 정체되고 이에 따라 독, 소교섭이 갑자기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미 폴란드 공격을 결의하고 있던 히틀러는 동서에 걸치는 이정면 전쟁을 피할 필요가 있었고 소련은 독일-폴란드 전쟁이 반소전쟁으로 변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8월 23일의 독, 소 불가침 조약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였다. 전혀 상반되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양국이 제휴하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영, 부의 유화정책은 결정적으로 파탄되었으며 대소 침략을 겨냥한 일본의 대독 군사동맹 교섭은 도각으로서 끝나버렸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파시즘에 반대해온 유럽의 공산주의자, 소련 지지파, 인민전선 옹호자들이었다. 소련의 중립을 확보한 독일은 예정대로 1939년 9월 1일 폴란드에 침입하였다. 9월 3일경 부는 독일에 선전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시작되었다. 2. 경과 1. 영독전쟁. 폴란드에 침입한 독일군은 2주일이 못 되어서 폴란드군 주력을 격파하였다. 이것은 주도한 준비뿐만 아니라 전략 공군과 기갑부대의 밀접한 제휴에 의거한 전격전의 성공에 따른 것이었다. 폴란드전 종료 후 히틀러는 영프에게 화평을 제의하였지만 영프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영프는 서부 전선에서 적극적 공세를 취하지 않아 여기에서는 약 반년 동안 전쟁다운 전쟁은 볼 수 없었다. 영프는 독불 국경에 연하여 구축된 요새 마지노선에 의존하고 해상 봉쇄, 경제 압박에 의하여 독일의 국력을 소모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 소련은 영독전에서는 제국주의 전쟁이라 하여 중립의 입장을 취하였지만 독일의 군사력과 침략성을 겁내어 국경 방위선을 서쪽으로 확대하려 하였다. 1939년 9월 17일 소련군은 폴란드에 있어서의 러시아인 보호라는 명목으로 갑자기 폴란드에 침입하고 북극 항변까지 진격하여 9월 28일 독소 양국 사이에서 폴란드를 분할하였다. 이어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와 각각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하고 1940년 7월에는 이들 3국을 소련령으로 편입하였다. 또 1940년 6월에는
루마니아로부터 베사라비아 지방과 부코비나 북부를 획득하였다. 이리하여 제1차 세계대전 후 잃었던 영토의 대부분을 회복하였다. 더욱이 핀란드에게는 영토의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되자 1939년 11월 전쟁을 개시하여 1940년 3월에 간신히 그 요구를 실현시켰다. 이때 거의 유명무실해졌던 국제연맹은 창립 이래 최초로 소련을 제명 처분하였고 영부도 핀란드 원조를 위하여 병력을 파견코자 하였다. 영부는 핀란드 원조를 구실로 나르비크 등 노르웨이 제항을 확보하여 독일 공업에 불가결한 스웨덴 철광석을 장악하려 하였으나 독일군은 선수를 쳐서 1940년 4월 덴마크를 점령함과 동시에 노르웨이에 침입하여 영부군을 격퇴하였다. 이 성공에는 육군장관 V.A. 크비슬링 등 노르웨이 파시스트의 공모가 기여하였는데 크비슬링이라는 이름은 이후 조국을 판 사람이라는 뜻으로 통하게 되었다. 1940년 5월 10일 영국에서는 노르웨이에서의 패배에 책임을 지고 체인벌린 내각이 물러나고 대독 강경론자인 처칠이 노동당을 포함하는 거국 내각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바로 그날 독일군은 제1차 세계대전 때와 똑같이 중립국인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침입하였고 나아가서 마지노선의 북단을 가로질러 영국 해협으로까지 진출하여 영부군을 남북으로 갈라놓았다. 북부에 고립된 영부군 30만은 됭케르크에서 영국 본토로 기적적으로 철수하였다. 한편 독일군은 파리를 목표로 쇄도하여 6월 14일 파리를 점령하였다. 이 정세를 보고 있던 이탈리아는 6월 10일 갑자기 참전하여 남프랑스에 침입하였다. 프랑스에서는 6월 16일 퓨레노가 사직하고 HP 페탱이 수상이 되어 다음날 휴전을 제의하였다. 6월 22일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항복했을 때와 똑같이 콩피에뉴의 열차 안에서 휴전협정은 조인되었다. 이 결과 프랑스 본국의 약 2/3은 독일군의 점령하에 놓였고 남부의 나머지 지역은 자유지대로서 비시로 옮긴 페탱 정부에 위임되었다. 비시 정권은 7월 10일 제3공화국 헌법을 폐지하고 파쇼적인 신헌법을 공포하였다. 한편 항복과 동시에 탈출한 드골은 런던에서 대독항전을 국민에게 호소하여 자유프랑스위원회를 결성하였다. 히틀러는 계속하여 영국 본토 상륙작전의 단행을 결의하였다. 하지만 이에 불가결한 영국 해협의 제공권을 둘러싼 전투, 즉 브리튼의 싸움에서는 영국 공군을 제압하지 못하였고 1940년 9월에는 이 작전을 무기연기하고 소련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동방제국의 건설은 히틀러 본래의 목적이었는데 이 실현에 의하여 군사 경제의 기반을 강화하여 영미에 대항코자 하였던 것이다. 이래하여 발칸 제국에 대한 공작이 활발해졌다. 이곳은 대소 공격의 전진 기지로서 뿐만 아니라 튀르키예를 거쳐 중동으로 진출하는 데에도 더욱이 루마니아의 석유를 비롯한 전략 물자의 공급지로서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었다. 히틀러는 1940년 8월 루마니아에게 압력을 가하여 트란실바니아 지방을 헝가리에 또한 토브루야 지방을 불가리아에 할양시켜 분교 중에 있는 영토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아울러 이들 3국을 독2.1.3국 동맹에 감행시켜 기지를 확보하였다. 이것을 본 무솔리니는 1940년 10월 돌연히 그리스에 침입하였으나 2주간도 못되어 좌절하고 독일의 원조를 요청하였다. 히틀러는 우선 그리스의 고립을 획책하고 1941년 3월 유고슬라비아를 독2.1.3국 동맹에 감행시켰으나 2일 후에는 친서구적인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났으므로 4월 유고슬라비아에 침입하여 단시일에 전토를 제압하였다. 이와 동시에 그리스에도 침입하여 영국군을 격퇴하고 더욱이 5월에는 공수부대가 크레타섬을 점령하였다. 이래하여 발칸 제국을 제압한 4월 말 히틀러는 6월 22일을 소련에 대한 공격일로 명령하였다. 5월 10일 나치스 부총통 헤스는 단신 비행기를 조정하여 영국 본토로 가서 대소전을 위하여 영토 휴전을 실현코자 하였으나 무의로 끝났다. 한편 소련은
1941년 4월 13일 일본과 중립조약을 맺고 5월 6일 스탈린이 새 수상이 되어 예상 못한 사태에 대처하게 되었다. 이 독소전쟁과 태평양전쟁의 발발. 제2차 세계대전 1941년 6월 22일 독일군은 핀란드에서 흑해에 이르는 모든 전선에서 일제히 소련으로 침입하였다. 북부군은 발트 3국을 거쳐 레닌그라드로 향하였고 중부군은 모스크바로 직진하였으며 남부군은 우크라이나로 동진하였다. 히틀러는 소련군 주력을 2개월 내에 분쇄하고 우크라이나와 카카스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그것은 소련군에 대한 과소평가, 사회주의 체제의 급속한 내부 붕괴에 기대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스크바 공략은 엄동이 도래와 함께 정체되었고 12월에는 소련군의 반공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대소전의 단기 승리를 전제로 하는 히틀러의 세계 전략의 좌절을 의미한다. 더욱이 독소전쟁이 발발하자 영미는 즉각 소련에 대한 원조를 성명하였고 8월 12일 영미가 대서양 헌장으로 전쟁 목적을 분명히 밝히자 소련은 즉각 이를 지지하는 등 영미소의 반파시즘 연합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그해 12월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1937년 7월 이래로 일본은 중일전쟁의 늪속으로 깊이 빠져들었고 영미와의 관계도 악화되었다. 1940년 5월 1일 독일이 네덜란드, 프랑스를 항복시키고 영국 본토 상륙의 기미가 보이자 일본은 1940년 9월에 독일, 이탈리아와 삼국동맹을 체결하였고 호기 남진의 방침으로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및 네덜란드령 인도차이나를 침공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수출 제한과 미연결속, 장제스 장개석 정권에 대한 원조 강화로 대응하였다. 1941년 6월 독소전쟁이 시작되자 일본에서는 재차 북진론이 대두되어 대소전의 준비가 진행되지만 정부로서는 남진 방침을 결정하고 7월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남부에 진주하였다. 이것은 미일 관계를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 미국은 즉각 미국 내 일본 자산을 동결하였고 대일 석유 수출을 금지하였다. 이 조치는 일본 군부의 대미 계절론을 자극하였고 10월에 주전파인 도조 동조 내각이 들어섰다. 12월 8일 일본은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였고 사흘 뒤인 11일에는 독일, 이탈리아도 미국에 선전포고하였다. 이리하여 세계의 여러 전장은 일체가 되었고 연합국 대추축극이라는 기본적 대항관계가 명료해졌다. 1942년 1월 1일 미 영중소 등 26개국은 연합국 선언에 조인하였다. 한편 중국 충칭 중경에 거점을 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광복군을 창설한 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과 독일에 각각 선전포고를 하고 군대를 연합군의 일원으로 미얀마와 사이판, 필리핀 등지에 파견하였다. 3대동아 공영권과 신질서. 일본은 진주만 공격과 함께 말레이 반도 해역에서 영국의 신예 전함 2척을 격침하여 제해권을 잡았다. 또 개전과 동시에 육군은 말레이 반도, 필리핀에 상륙하여 1942년 2월 싱가포르를 점령하고 영국 극동군을 무조건 항복시켰다. 필리핀에서는 1942년 1에서 3월 마닐라를 위시하여 수마트라 섬, 자바섬을 점령하고 네덜란드군을 항복시켰다. 또한 원장 루트의 절단, 인도에 대한 대형 이간 공작을 위해 미얀마에 침입하여 양곤을 함락시켰다. 이리하여 남방작전은 일단락을 보았다. 하지만 주전장인 중국 전선은 교착 상태가 계속되었고 중국의 항전체제는 강화되어 갔다. 1942년 1월에 일본 총리 도조 히데키 동조영기는 대동아 공영권의 건설 방침을 제시하였으나 원래 남진의 목적의 하나는 전략물자의 확보에 있었기 때문에 대동아 공영권이란 유럽의 식민지 지배에 대체되는 새로운 일본의 식민지적 체제에 불과하였다. 일본의 침략과 가혹한 점령 정책에 따라 동남아시아의 각지에서 반일 저항 운동이 일어나고 이 저항을 통하여 아시아의 민족 해방 운동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한편 히틀러는
1939에서 42년에 정복한 유럽 제국을 그의 인종론적 이데올로기에 따라 재편성하고자 하였다. 네덜란드와 노르웨이에는 독일 사정권에 의한 민간정부가 설치되었지만 언젠가는 대독일 제국으로 편입할 예정이었다. 룩셈부르크, 알자스로렌, 단체이 등은 대독일 제국에 합병되었다. 폴란드와 러시아에서는 열등 인종으로 취급된 슬라브계 주민이나 유대인은 강제 이주, 대량 멸절하고 이에 대신하여 독일인을 식민시킬 계획이었다. 점령 지역의 행정권은 히틀러의 친위대에게 위임되었다. 또한 히틀러의 국가비밀경찰은 유대인 문제의 최종적 해결을 명령받고 독일의 지배가 미치는 모든 곳에서 유대인을 잡아들여 아우슈비츠, 트레브링카 등의 가스실에서 420만 명 이상을 학살하였다. 군수 생산 강화에 따라 심각화되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1942년 3월 노동총감 자우케르는 독일 지배하의 유럽 전토에서 노동자의 강제징용을 시작하여 적어도 750만 명이 독일의 공장으로 송출되었다. 이상의 몇 가지 예에서 볼 수 있는 나치스의 점령지 지배에 대하여 민중들은 지하투쟁을 포함한 갖가지 형태로 저항하였다. 연합군의 반공운동, 서에서도 이러한 민중의 저항운동과 맞춰가면서 전개되었다. 4. 전국의 전환.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영미회담에서 먼저 독일 타도의 전력을 다한다는 유럽 제일주의가 결정되지만 독일 타도의 전략을 놓고 영국과 소련은 대립하였다. 소련이 유럽에서의 제2전선을 요구한 데 대하여 영국은 북아프리카 작전을 고집하였다. 지중해에서 중동, 인도에 이르는 대영 제국의 식민지 체제를 확보하고 추축국의 부드러운 아랫배부터 공격하자는 것이었다. 더욱이 1942년 여름에 북아프리카 전선은 긴박해졌다. 패배를 거듭하는 이탈리아군을 원조하러 간 롬멜 장군의 기갑사단은 토브룩을 점령하고 카이로 약 100km까지 육박하였다. 1942년 10월 영국군은 반격을 시작하였고 이에 호응하여 미 연합군은 프랑스령 북아프리카에 상륙하였다. 독일, 이탈리아군은 동서에서 협공을 받아 1943년 5월에 북아프리카에서 완전히 소탕되었고 이어서 영미 영국은 이탈리아 진공작전을 계획한다. 이와 같이 제2전선이 연기됨으로써 유럽 전선에서 독일군의 95%를 떠맡은 것은 소련이었다. 1942년 봄 재개된 독일군의 공격은 남부 전선에 중점을 두었고 스탈린그라드에서는 독소 양군의 촌토를 다투는 전투가 전개되었다. 격전 결과 포위당했던 독일군은 1943년 1월 말 항복하였는데 이 패배가 가져다 준 영향은 매우 컸다. 민중의 저항운동을 비롯하여 연합국 진영의 사기를 북돋우었을 뿐만 아니라 독일 군부 내에 히틀러에 대한 불신이 커졌으며 이탈리아는 영미 측과의 강화를 회책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이래하여 독소전은 히틀러에게는 사활의 투쟁이 되었다. 히틀러는 총동원 체제를 취하였지만 1943년 여름에 총공격에서 실패하였고 이후 대세를 만회하지 못하였다. 1943년 7월 영미군이 시칠리아 섬에 상륙하자 이탈리아에서는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와 보수파가 무솔리니를 감금하고 바돌리오 내각을 성립시켰다. 바돌리오는 즉각 영미와 교섭을 개시하여 9월 3일 무조건 항복을 하였다. 항복은 9월 8일 발표되었고 남이탈리아로 피신하였던 국왕과 바돌리오 정부는 10월 13일 독일에 선전포고하였다. 히틀러는 무솔리니를 구출하고 북이탈리아의 공화 파시스트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탈리아에서의 전쟁은 1945년 5월 초까지 계속되지만 이 일종의 내란 상태에서 국왕과 보수파의 권위는 상실되었다. 1943년 태평양에서의 전국도 전환하였다. 서전에 성공한 일본은 제2단계 작전으로서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를 차단하려 하였지만 1942년 5월의 산호해 해전, 특히 같은 해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일본 해군 기동함대의 주력이 상실되었고 태평양에서의 전략적 주도권은 미국군이 장악하게 되었다. 1942년 8월 미국군은 과달카날 섬에 상륙하였다.
격전 끝에 1943년 2월 일본군은 패퇴하였다. 이후 미국군의 반공은 격렬하여 뉴기니, 솔로몬 제도, 길버트 제도, 마셜 제도로 향하여 전개되었다. 1943년 12월 1일 카이로 선언에서 미 영중은 전후 일본의 영토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하였다. 1944년 3월 미얀마의 일본군은 인팔 작전으로 인도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7월 대패하였다. 마리아나 제도에 육박하는 미군도 7월 사이판 섬을 점령하고 일본 본토 공습의 기지를 얻었다. 태평양 방면 총사령관 메가더는 필리핀 탈환을 위하여 10월 레이테 섬에 상륙하였다. 일본 해군은 전력을 다하여 레이테만의 미 함대를 경멸시키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중국 전선에서도 1943에서 44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중국 공산당의 팔로군 신사군에 의하여 화북과 화중의 해방구가 만들어짐에 따라 일본군은 간신히 점과 선만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5. 유럽에서 전쟁 종결. 이탈리아 항복 후에 1943년 11월 영, 미, 소는 제2전선의 실시에 의견이 일치하였다. 1944년 6월 6일 아이젠하워 장군이 지휘하는 영, 미 연합군은 북프랑스의 노르망디에 상륙하였다. 영, 미군의 진격과 함께 프랑스의 저항운동도 활발하여져 8월에는 파리 시민이 봉기하여 파리를 해방하고 드골을 맞아들였다. 독일에서도 군부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파가 7월 20일 반히틀러 쿠데타를 시도하였으나 실패로 끝났다. 미, 영군에 호응하여 소련군의 진격도 활발하여 1944년 가을에는 소련 영토를 해방하였다. 이러한 소련군의 진격과 이에 호응하는 지하저항전의 격화를 앞에 두고 동유럽의 동맹제국은 동요하여 잇따라 대독 참전으로 방향전환하였다. 1944년 3월 루마니아는 소련군이 육박하자 국왕과 군부가 인민민주주의 블록에 협력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9월 소련과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독일에 선전하였다. 불가리아는 영, 미에 선전하고 소련에는 형식상 선전하지는 않았으나 소련이 1944년 9월 선전하자 조국 전선은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일에 선전하였다. 이어 소련군은 유고슬라비아에 들어오지만 이곳에서는 일제기 저항운동이 활발하여 1942년 유고 인민해방군이 결성되었고 1943년 11월 티토가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있었다. 인민해방군은 1944년 10월 베오그라드를 해방하였고 거의 자력으로 독일군을 전토에서 일수하였다. 이어서 소련군은 헝가리로 향하였다. 홀티 섭정이 휴전을 제의하자 독일은 홀티를 감금하고 친독적 정부를 수립하였다. 공산당 등의 헝가리 전사는 소련군의 협력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독일에 선전하였다. 소련군은 1945년 2월 부다페스트를 함락시켰으며 소련군의 진격과 함께 동유럽 제국에는 저항운동을 기초로 하는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미 1944년 10월 스탈린과 처칠은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에는 소련에, 그리스에는 영국의 우월권을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영, 소가 대등한 입장에서 함께 티토 정권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폴란드에서는 분규가 생겼다. 저항운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런던 망명 정부는 반소적이라고 하여 소련은 이와 단교하고 1944년 7월 루블린에 임시정부를 수립하였다. 1944년 8월 런던 망명 정부는 무력 봉기에 의한 바르샤바 해방을 시도하였으나 독일군에게 진압되었다. 1945년 1월 소련군이 바르샤바에 입성하고 폴란드의 두 정권의 통일과 국경에 관하여는 1945년 2월 얄타 회담에서 일단 해결을 보았다. 또한 이 회담에서는 독일 처리 문제가 검토되었으며 소련의 대일 참전도 결정되었다. 히틀러는 1944년 12월 서부 전선 아르덴에서 일대 반격을 시도하지만 4일 만에 괴멸당하고 만다. 1945년 2월 소련군은 오데르강, 4월 나이세강에 도달하였다. 동시에 영, 미군도 공격을 재개하여 3월 쾰른을 점령하고
라인강을 건너 4월 25일 엘베강의 토르고에서 소련군과 교환하였으며 이날 소련군은 베를린에 돌입하였다. 사태에 절망한 히틀러는 4월 30일 애인 에바 브라운과 결혼식을 올리고 자살하였다. 후계자로 임명된 데니츠 제독은 군대와 민간인을 가능한 한영, 미점령직으로 옮기면서 5월 7일 무조건 항복하여 9일 항복이 정식 조인되었다. 5월 23일 데니츠 정부의 전원이 체포됨으로써 독일의 제3제국은 명실공히 소멸되었다. 이탈리아 전선의 독일군이 4월 29일 항복하면서 무솔리니는 4월 28일 밀라노 근교에서 살해되고 유럽에서의 전쟁은 끝났다.